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상승 슬슬 준비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변곡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현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실상 바톤을 넘긴 현재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대세 상승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증시가 조금 흔들릴 만한 상황이 다가올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 봐야 되는지 최근 뉴스와 관련된 지표들 싹 다 보여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요, 매번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10시에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요 뉴스 그리고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소식들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뉴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텔레그램도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실시간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리얼 미국 주식 속보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메인 페이지에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얼미국 주식 구조는 어떻게 좀 설명드리냐면 주요 시장 뉴스 브리핑하고 주요 지표 발표 그리고 시장 총정리까지 해서 깔끔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맨 마무리에 워렌 버핏의 은퇴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 글들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해당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장 주요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유예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사우디의 850조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와 관련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판매량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850조를 이야기했지만 실제 규모는 약간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이미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돈 쓸 곳이 많아요. 돈이 쓸 곳이 많다 보니까 뭐 GPU를 사들이는 거는 정말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이외 다양한 협력에서 조금 부풀려진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소식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최근 주가는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너무 좀 기대감이 올라갔지만 기대한 만큼 아니야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살짝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큰 조정은 받지 않고 있고요. 살짝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뭐 약간의 조정은 나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파월 의장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는 없다. CPI 지표, PPI 지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물가 지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파월 의장을 공격하는 모습을 트럼프가 보여줬는데 4월 미국 CPI 상승률이 2.3%로 예상치를 밑돌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은 없다며 금리 인하가 늦는 파월 의장을 비판하고 중국처럼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하며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6월에서 7월 물가 급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백악관은 연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 관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게 3월에서 4월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은 비축분으로 버티거든요. 먼저 선제적으로 구매해가지고 비축분으로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물품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축분이 끝나는 6월에서 7월 사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직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것도 좀 근데 애매해진 게 사실 뭐냐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진 게 다시 중국하고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관세가 유예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정말 물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문제를 탓을 넘기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는 10년물 금리 파월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곧 연설 예정인데요. 근데 파월 의장도 사실 이걸 금리가 올라가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직전에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연방준비위원회가 공개한 시중 지금 미국의 은행들의 채권 손실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 손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은행 파산 사건 그때 당시 기억나시죠? SVB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은행들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자가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 채권 손실 때문에 그 은행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물론 청산을 하진 않았어요. 매도 버튼을 누르진 않았습니다. 확정을 내진 않았지만 일단 계좌에 지금 10%, 20%, 30% 손실 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손실 안 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산 전이지만 손실이 굉장히 좀 심각해서 파월 의장도 올라가는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만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곧 연설 예정인데요. 이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이 채권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힌트를 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15일 프레임워크 리뷰를 주제로 연설하며 이는 금리 인하 일정보다는 연준의 통화정책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발언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 같은 연준의 장기적인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를 논의하며 금융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세 인상 등 변화 속에서 통화 정책 틀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지만 연준은 구조적인 변화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왔어도 지금 아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서 7월 아직 우려감이 존재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까딱 잘못해서 과거 역사로 봤을 땐 잘못해서 순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었다가 물가가 폭등하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거든요. 원래 연준은 금리 정책을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그것에 한 방향성을 가지고 쭉 나가야 기업들이 그에 대응해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피해를 덜 주고자 순간에 힘쓸 수 있을지언정 전체 큰 방향의 피해를 주지 않고자 신중한 선택을 항상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 유예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탓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저 지표를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는 폭등,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손실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직전에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런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연설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기자들의 질문이에요. 기자들이 이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제 파월이 하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이야기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구제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애매하게 좀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5월 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지표상 나왔을 때는 CPI 지표도 4월 달 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 관세가 제대로 적용된 물가 지표가 나오기도 전이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증시는 뭐 횡보하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뭐 가리지 않고 다 급등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지금 이슈에 따라서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표 발표도 계속 주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애매할 거라고 설명드렸던 게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물가 지수 보시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쭉 떨어졌죠, 그죠? 근데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시 언제든지 다시 경제 부양 체계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좀 애매하다. 하락폭이 좀 있긴 한데 아직까지 하락폭의 추세를 이탈하진 않은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락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추적해 봐야겠죠. 그 이외에 뭐 실업 청구 건수도 뭐 부합하게 나왔고 근원 소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는데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정도는 아니고요. 소판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화가 뭐 만들어진 시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물가 지수는 좀 애매하게 아직은 애매한 상황이고 파월 의장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파월 의장은 항상 모든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대해서
순간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고 지표 나오고 판단하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애매하게 발언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뭐 중국하고 관세 유예한 지 1개월밖에 안 됐, 이제 며칠밖에 안 됐잖아. 이 지표가 나오는 적어도 5월 달, 이 지표가 완벽하게 반영되는 6월 달, 지표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은 잠시 이런 채권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약간 우려감이 좀 생기면서 약간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뭐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증시의 상승은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봐요. 아직은 뭐 시장의 뭐 고점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상승 원동력이 있거든요. 이슈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아직 중국하고 완벽한 화해란 거 아닙니다. 펜타닐 관련 문제로 추가 인하 가능합니다. 중국 인하 가능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뭐냐면 그 이외에도 동맹국들하고도 협상해야 되잖아요. 중국하고 이렇게 관대한 협상을 했는데 동맹국들한테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협상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협상하길 바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동맹국들에게도 좀 유한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호재성 뉴스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 그 법인세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금융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추가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특히나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이런 호재성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직은 고점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밀려 올라갈 여지는 보인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경제 안정 속에서 지표가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바로 파월 의장이 뭐 조치를 취할 것 같진 않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관세 유예가 끝나는 7, 8월 달에 다시 갈등이 생길지 안 생길지가 결정이 날 것 같다. 이 시기가 특히나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10년물 금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해결해야 되냐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다가오는 7, 8월에 7, 8월까지 좀 해결을 봐야 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되겠죠. 근데 되면 주체 한도 협상이 되는 즉시 그 전까지 채권 발행을 못했던 물량을 싹 채권 발행을 하면서 시중 자금을 싹 빨아가면서 시장이 잠시 눌림목이 나오거든요. 항상 이제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일입니다. 네, 그런 일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때 7, 8월 달 전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된다. 지금과도 같이 높은 금리가 계속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커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높은 금리에서 발행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중 자금이 쑥 더 많이 빨려 나가면서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이 잠시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깊은 하락일지 짧은 하락일지 좀 봐야겠지만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이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직 밀려 올라갈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리고 트럼프 파월 의장도 특별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진 않다. 지표를 보니까 항상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7, 8월쯤 조심해야 봐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문제 그리고 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조심하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현재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 더 밀려 올라갈 증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6위까지 정리해봤고요. 마무리로 이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너무 생각보다 이제 저희 투자 시장에선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퇴 결심한 워렌 버핏 90세 이후 갑자기 노화가 체감됐다. 되돌릴 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왜 은퇴를 결정하게 되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워렌 버핏은 시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때문에 은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1월 1일자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에게 후임을 맡기지만 이사회 회장직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버핏은 여전히 투자 판단력을 유지되고 있으며 매일 출근해서 일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후 연평균 19.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지주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정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죠? 우리가 항상 경제 위기 때마다 항상 이제 나섰었던
시장을 안정시켰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워렌 버핏이 은퇴를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워렌 버핏을 투자자라면 항상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정말 안정적으로 확실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도 지켜왔었는데 이런 부분 사건들이 다 발생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저 또한 좀 기운이 좀 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완전 은퇴한 건 아니고 추가적인 발언이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신의 의견을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낙심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증시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요즘 들어서 증시가 눌림목이 나왔다가 급반등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도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시작하다가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할 생각을 하다가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매집은 하지 못했어요. 매집을 시작을 하다가 끊긴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 유튜브를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아예 없진 않습니다. 위에 보신 바와 같이 7, 8월에도 살짝 눌림목이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좀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해당 지표 확인하시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투자는 항상 너무 무리한 선택, 감정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지표와 내용들, 뉴스들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서 대응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항상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최근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보다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다뤄드리고자 노력을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지표 발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실적 발표, 그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빼놓지 않고 다 분석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뉴스는 저희 리얼 미국 주식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주식 속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